이로 인해 16일 아침부터 요시다토 주변에 탐문이 시작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 소름 끼치는 일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거냐? 16일 저녁 경찰들이 이제 막 수사를 시작했고 요시자토의 주변을 막 탐색하고 있는데 요시자토가 자살을 합니다. 바로 여기 집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감금되어 있었고 요시자토는 이 거실 구석에서 텐트형 모양으로 된 그 비닐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신이 그때 뭐 아령이랑 어떤 뭐 큰 통이랑 샀다고 했잖아요. 그때 샀던 연탄과 화로를 이용해서 자살을 한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날 17일 아침에 초등학생이 갑자기 집이 조용하단 말이야. 아저씨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래서 이 초등학생이 어떻게 해가지고 수갑을 풉니다. 그리고 맨발로 막 달아나요. 그리고 근처에 꽃집에 가가지고 아줌마 저 좀 살려주세요. 경찰서에 신고 좀 해주세요. 라면서 꽃집에 들어가서 지금 신고 좀 해달라고, 저 지금 도망다녔다고, 저 갇혀있었다면서 보호를 요청합니다. 자, 경찰들이 이제 그 신고를 받고 도착했고 소녀랑 같이 그 집에 가게 되죠. 그리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이 요시자토는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망한 상태였어요. 자, 18일 경찰은 시부야에서 이제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제 막 조사를 하기 시작해. 범죄나 가출한 청소년들, 길거리에서 이렇게 배회하고 있는 청소년들, 이 청소년들을 1,500명 이상을 확보하고 그들에게 조사를 시작하고, 너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니? 너 지금 무슨 일 하니? 빨리 집으로 들어가 라면서 이제 집으로 보내거나 보호를 하거나 그 청소년들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사건이 생각보다 너무 큰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떤 한 정치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정치가는요, 일본의 참 의원이자 방제 대신입니다. 그의 이름은 코노이케 요시타다라는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인 거지. 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 그래, 사실 그 감금되어 있던 초등학생 4명 피해자죠. 그런데 과연 피해자이기만 할까요? 가해자일 수는 없는 걸까요? 라는 말을 해. 피해자인지 피해자이기만 한 건지 아니면 이 일에 어떻게든 가담을 했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소녀들이 가해자일 수도 있지 않냐라는 말인 거야. 그래서 이걸 발언해갔는데 다른 이제 중의원 후지 타카오라는 사람한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막말이냐라고 해가지고 오케이 알았어, 미안해, 내가 이 발언 처리하겠습니다 라면서 발언을 철회했어. 그런데 이 사람 말은 뭐였냐면, 이제 이 초등학생이 이 집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협박이든 어쨌든 이 요시자토와 같이 어떤 일에 가담한 게 아닌가, 금전적인 뭔가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따라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의미를 조금 내포하고 있었던 거죠. 자, 경찰이 이제 그의 집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끔찍한 게 뭐였냐면, 이 범인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게 바로 1,000개 이상의 음란 비디오 테이프가 발견돼요. 1,000개 이상의 음란 비디오 테이프. 음란 비디오 테이프는 뭐냐면 아동 포르노, 그리고 약간 성관계하는 그런 영상들이 1,000개가 넘게 발견됐고, 그리고 2,000명 이상의 그의 고객 리스트가 발견됩니다. 2,000명. 이 2,000명들이 다 변태 사이코인 거야. 다 미성년자, 그 로리콘, 어린애들 좋아하는 그 변태 사이코들인 거지. 그런데 경찰이 되게 어이없는 게 뭐냐면, 이 고객 리스트에 나와 있는 거 다 가명이에요 라면서 이 범죄자들을, 2,000명의 리스트라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범죄자들을 체포하지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사건이 그냥 흐지부지 종결됩니다. 가명인데 어떻게 찾을 거야? 없어. 이렇게. 분명 리스트에는 번호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드는데 그냥 사건이 막 되게 흐지부지돼. 자, 이 범인은요, 아동 포르노 판매는 물론 그 뿌띠엔젤이라는 그 아동,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아동 매춘
하는 그런 데이트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불법 데이트 클럽을 만들어서 아주 막대한 이익을 쌓아요. 그의 계좌에만 돈이 얼마 들어있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35억 이상의 거액이 예금되어 있었어요. 35억. 그리고 사건이 이렇게 제대로 드러나지 않게 되고 뭔가 흐지부지해졌고 갑자기 얘는 자살해버렸고, 그러니까 왜 애들을 납치했는지, 애들을 납치하고 왜 3일 뒤에 자살을 한 건지, 뭔가 자살한 동기에 대해서도 딱히 밝혀지지 않은 채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려요. 그리고 경찰은 이렇게 말하지. 범인 요시자토 코타로는 전날인 16일 이미 자살한 상태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 저 범인은 그 부엌에 있는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커다란 이렇게 비닐을 텐트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연탄을 피워 자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봐. 이 연탄에서 뜨거운 연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비닐이잖아. 그럼 비닐이 녹을 수도 있어. 그럼 이게 자살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거든? 비닐이 녹으면 공기가 새어나갈 거 아니야. 그런데 비닐을 만약에 아주 잘 밀봉을 했어. 그런 다음에 뭐 수면제를 먹거나 어떤 뭐 마약을 먹고 약간 해롱해롱 된 상태에서, 아니면 잠든 상태에서 그런 상태였다면 그렇게 뭐 사망할 가능성도 있다고 쳐. 그런데 사실 비닐이고 이렇게 연탄이 막 이렇게 뜨거운 연기가 막 이렇게 나고 있으면 뜨겁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리 죽으려고 했지만 너무 뜨거우면 사람들이 뜨거워 아씨 이렇게 될 텐데, 이 범인인 요시자토가 몸부림치거나 뭔가 이렇게 발작한 같은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의 증언에도 연탄 냄새요? 연탄 냄새 같은 건 안 났는데?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만약에 35억 원 가량의 부를 누리고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납치했는데 정말 죽을 거면 뭔가 유서라도 썼어야 됐는데 유서도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어. 근데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걸 얘가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납치라고 3일 뒤였단 말이야. 그리고 조사가 막 이제 시작될 때였는데 그가 갑자기 자살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은 거야. 주변 탐문이 시작됐지만 그날 탐문이 시작된 날 범인이 자살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범인이 눈가리개, 수갑 등을 딱 4개만 준비했던 점, 그리고 폴리탱크, 아령, 그다음에 연탄, 화로를 같이 구입했던 거를 보면 그래, 납치는 분명히 계획된 범죄였을 거야. 그런데 왜 연탄이랑 화로랑 같이 샀던 거야? 그러면 애들을 납치할 때 이미 이 남자는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 애들을 납치해서 뭔가 자기가 수익적인 부분을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살할 거면 애들을 왜 납치한 거야? 맞잖아. 그러니까 납치를 안 했으면 굳이 자살할 필요도 없었어. 아니면 자살을 하기 위해 애들을 납치한 건가?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좀 이상한 거지. 자, 경찰이 이제 막 수사를 시작했고, 경찰이 나를 수사를 시작했다. 어떡하지? 라면서 자살을 했다는 것도 뭔가 맥락에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가, 폴리탱크나 아령을 살 때 연탄이랑 화로도 같이 샀다는 거는 그냥 뭔가 다 계획된 거야. 애들을 납치하고 난 죽어야지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그 요시자토 코타로는 이미 그 매춘으로 한번 체포된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중에도 똑같은 계통의 약간 그런 매춘, 아동 매춘을 하면서 먹고 살면서 굉장히 큰 돈을 만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2번째 체포된다고 난 체포될 거니까 죽어야지 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사실 자살을 하고 싶으면 자살을 하면 됐는데 초등학생들을 납치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납치되었을 때 이미 얘는 여고생들을 꼬셔가지고 여고생들이 이제 애들을 물어오고 약간 그런 식으로만 계속 그런 패턴으로만 사업을 시작하다가 갑자기 납치라는 이상한, 원래 자기가 하지 않았던 그런 일을 한 거죠. 너무 뭔가 애초부터 다 준비하고 있던 게 너무 좀 이상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래 얘네가 초등학생 4명을 납치하려고 아령 수갑 눈 가리개 4개씩 샀으니까 그래 그게 납치는 계획된 거야. 그런데 그 계획에서 자살도 계획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자, 경찰의 손길을 조금 느끼자마자 미리 준비한 대로 자살을 했는데 자살 방법조차도 비닐로 쌓여가지고 되게 좀 어설프게 그런 자살을 시도했고, 그리고 사실 굉장히 번거롭잖아. 그냥 문 닫고 방문에 테이프 붙이고 다 이렇게 테이프 붙이고 연탄을 피워도 충분히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자살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굳이 큰 비닐을 만들어서 그거를 다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연탄 화로를 또 피워가지고 거기다 또 의자까지 놔가지고 막 하는 게 너무 이상하고, 몸부림 흔적도 없었고 냄새등도 초등학생들이 냄새도 맡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혹시 자살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죽임을 당하고 나서 자살인 것처럼 위장된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더 기묘한 게 뭐냐면, 이 범인의 아빠가 1993년 후두부에 일어난 근육 긴장 이상이라는 난치병에 걸린 거야. 그래서 얘네 범인의 아빠가 1996년에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그의 친형도 자살을 해요. 그리고 2001년도에 엄마도 자살 미수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얘 가족이 대부분 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야. 다 자살을 했고, 그리고 사실 범인이 굉장히 심한 아토피형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고 그의 지인이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빠 자살하고 형도 자살하고 엄마도 자살을 하려고 했었고 얘도 자살을 했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자살을 한 거예요. 너무 소름 끼치죠. 자, 그리고 초등학생들한테 이제 그 자백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그런 이렇게 취조를 했는데, 이 초등학생들이 그 아저씨가 스턴건 같은 걸로 막 전기 그런 걸로 우리한테 위협하긴 했는데 때리진 않았어요 라고 말했어. 때리진 않았대. 야, 이거 너 아저씨가 아프게 한다라고 위협은 했는데 폭력이 따로 있진 않았었대요. 어쨌든 이 초등학교 4명을 납치했지만 별다른 신체적으로 뭔가 상해를 입힌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납치는 하긴 했어. 근데 일본은 약간 그러니까 어린애들, 미성년자에 관련된 그런 법이 굉장히 엄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때린 것도 아니고 뭔가 위협을 하긴 했지만 감금한 걸로만 하면 이렇게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잖아. 따로 폭력을 휘두른 게 아니니까. 그런데도 자살한 건 조금 이해할 만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게 언론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소문인데, 사실은 옛날에 요시자토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초등학생들이 있으면 이 초등학생들을 때리기도 했었다는 소문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소녀들이 좀 몸성이 풀려나긴 했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기는 하긴 하다만, 이게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가 따로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 초등학생들은, 그러니까 또 다른 소문으로는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납치 감금되어 있었을 때 요시자토가 갖고 있는 그 고객 리스트 있죠. 이 고객들에 의해서 엄청난 횟수의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이것 또한 그냥 소문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 감금되어 있었던 초등학생들 말고도 그 전에 다른 초등학생들을 갇혀 있었을 때 성인 남성들을 불러가지고 얘네들을, 이 초등학생들을 강제로 성폭행을 하고 그거를 촬영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의 집에 1000개가 넘는 아동 포르노나 음란물 비디오가 있었다고 하니까 소문만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자, 그의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 검시도 시행하지 않은 강력 범이긴 한데 경찰들은 그냥 후다닥닥닥 그냥 자살로 퉁 해보고 그냥 서류가 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사건을 빨리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이상한 점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막 채팅창에 권력자가 로리콘이었나? 뭔가 무슨 그 경찰 유착 정치인 개입한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계신데, 채팅창에 사실 이 리스트에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뿌띠 엔젤이라는 이 불법 데이트, 그 아동 매춘 데이트 클럽에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드나
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성년자들이 가라오케에서 같이 놀아주면 5,000엔부터 받았대요. 뭐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성관계를 하게 되면 50,000엔부터 돈을 받았대요.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미성년자랑 성인 남성이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50,000엔을 줬어. 그 50,000엔부터. 그러니까 어릴수록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여기 써있는 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게 회원이 되는 사람들은 입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장이나 의사, 변호사 등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변호사 등이 아니면 이 가입비를 낼 수가 없어요 라고 해. 사장이나 의사나 변호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이 가입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아마 가입을 하기 힘들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자, 소문에 따르면 뿌띠 엔젤이라는 이 불법 아동 매춘 데이트 클럽은요, 연회비가 60만엔이라고 합니다. 60만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600만원 정도 하는 돈이에요. 좀 더 들 수도 있고. 그리고 가라오케에 놀면 5,000엔, 그리고 성행위를 하면 50,000엔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성행위를 할 때 요시자토는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뭐 50,000엔 부터, 그리고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0,000엔에서 30,000엔까지 줬다고 해요. 그리고 장소는 호텔로 정해놓고 거기서 이렇게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말하면서도 너무 역겨운데요. 자, 어쨌든 이게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돈이 막 들어오니까 이렇게 멋모르고 하는 아이들을 이용해가지고 엄청난 거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35억이란 돈이 그의 계좌에 입금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이들을 납치해서 감금을 했어. 그리고 무슨 뭐 폴리탱크랑 뭐 아령 사고 뭐 수갑 사고 뭐 눈 가리개 사고 할 때 전날에 자신이 갖고 있던 페라리 2대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걸 팔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판 걸까요? 어차피 죽을 건데 무슨 돈이 필요해서. 자, 초등학생들의 감금되어 있던 초등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실 그 멘션 계약자, 그가 이제 같이 그에게 이용당했던 그런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의 말들에 따르면 멘션 계약자나 아니면 여고생 알선범, 그러니까 이 여고생들이 다른 어린아이들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제 이 요시자토와 연결해주는 이런 사람들, 아니면 그런 여고생들을 또 스카우트하는 또 다른 사람들, 그리고 뭐 운전하는 사람들, 호텔까지 뭐 이동시켜주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범인이 죽고 그냥 사건이 덮어져 버린 거야. 얘네들을 잡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매스컴도 너무 웃긴 게 초등학생들의 증언, 경찰의 발표 이런 것들도 매스컴에서 갑자기 조용해진 겁니다. 우리나라였으면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난리 날 거 아니야. 막 신문 대문짝만 일면 나오고 맨날 텔레비전 방송 때리고 막 인터넷 올라가 그러는데 일본은 그러지가 않았던 거야. 되게 조용하게 서서히 이 사건이 덮어지게 됩니다. 자, 범행 현장으로 말하면 그 일본 국회가 있고 대사관이 되게 많아요. 이 아카사카라는 데가. 그리고 이 아카사카가 맛집도 많고 그리고 술집도 굉장히 많은 번화가이에요. 아카사카가. 그런데 매스컴은 또 어떻게 했냐면 얘가 아카사카 맨션에서 자살했잖아.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아카사카 맨션에서 감금당했잖아. 그런데 언론에서는 뭐라고 보도를 하냐면 아카사카가 아니고 시부야에서 사건이 벌어진 거다라면서 시부야로 보도를 해요. 그리고 범인이 행동을 했던 뭐 여자애들을 스카우트하고 이렇게 했던 이런 것도 신주쿠나 시부야에서만 이루어졌다 라면서 하면서 아카사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 왜 그럴까? 국회 있고 대사관 있고 뭔가 연결되는 게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회원으로 들어있었냐? 여기 말합니다. 사장님, 사장이나 의사, 변호사 등 2,000명 이상의 회원이 있었다라고 인터뷰를 해요. 사건 초기에 분명히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대기업에서도 약간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막 대학병원 의사, 교사, 교수, 변호사,
막 고급 유명한 관료, 국회의원, 거물 정치가 뭐 재벌 2세, 재벌 3세 이런 사람들이 고객 명단에서 분명히 발견되었다고 매스컴에서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이 보도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거물들이 이 리스트에 분명히 있다가 아니라 로리타 컴플렉스, 로리콘 컴플렉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성적인 흥미를 느끼는 그런 로리타 컴플렉스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만 갑자기 치중해서 하고 고객 명단이라는 말이 쓱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 명단이 본명이 아닌 가명이라는 이유로 조사할 수가 없다라면서 수사가 바로 종결되어 버려요. 연예인도 있었고 뭐 기업 회장도 있었고 판사, 변호사, 의사, 교수, 재벌 2세, 3세 뭐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들, 거물들이 정치가부터 시작해서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덮어진 게 아니냐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왔었다고 해요. 사실은 이게 좀만 조사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가명이지만 어쨌든 직업은 기재되어 있었을 거고 그리고 분명히 번호가 있기도 했었을 것이며 그리고 요시다토 핸드폰만 검색해 봐도 그가 통화한 이런 것들만 조금 조사해 봐도 분명히 이 사건과 개입된 사람들을 충분히 뽑아낼 수도 있었는데 이게 정치가나 뭐 거물 기업인이나 유명한 연예인이나 그리고 막 시부야 신주쿠 등지를 이렇게 아카사카 이런 데를 활동 거점으로 삼고 있었던 이 요시자토가 분명히 그러니까 이 경찰이 조사할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불법 일이잖아요. 불법 일이니까 누구랑 또 연결되겠어. 야쿠자, 조직폭력배, 그러니까 폭력 조직 이런 데랑도 당연히 뭔가 연결되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말이 또 나오냐면 이게 경찰들이 냄새를 맡기 시작해가지고 이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기 위해서 이 조직폭력배, 이 야쿠자들이 이 남자애를 협박을 한 게 아니냐라는 말도 돌았어. 야,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알지?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걸려가지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느니 그냥 네가 자살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협박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요시자토도 자기가 이제 리스트가 자기가 다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까 그래서 조금 잔인하게 잡혀가지고 죽느니 아무도 모르게 죽느니 그냥 자기가 죽음을 선택한 게 아닐까라는 말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 뿌띠엔젤이라는 이거를 원래부터 약간 조금 냄새를 맡고 있었던 어떤 기자분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기자가 이 뿌띠엔젤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막 몰래 조사하고 있는데 중국 마피아의 표적이 됐다. 언제 살해될지 모른다. 이런 것들을 또 말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이거 실제로.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거물급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이 기자가 잡지에다가 약간 이런 거를 슬쩍 이렇게 뿌렸는데 사실 몇몇 사람들 뭐 그 잡지의 위에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위에 사람들한테 뭐 이상한 협박 메일을 받는다든지 이제 이 사건 너 이제 그만 손 떼라고 말을 듣던지 뭔가 이런 것들에 조금 협박을 받고 있었다고 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 남자의 그 집에 유리창이 깨진 적도 있다고 해요. 유리창이 깨진 적도 있었고 그리고 베란다의 난간이 끊어져 있었던 적도 있었대요. 이 기자 집 안에 베란다 난간이 끊어져가지고 그래서 정말 크게 다칠 수도 있었을 정도로. 그리고 어느 날은 집에 왔는데 메모가 남겨 있었는데 뭐라고 남겨 있었냐면 그 메모에 도망쳐도 소용없어 라는 메모장이 남겨져 있었다고 해요. 또한 자기 그 기자 집에서 물건이 없어진 적도 있었는데 2002년 9월경에 그 기자분 집에서 컴퓨터가 없어졌고 카메라가 없어졌고 총 77개의 물품이 도난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컴퓨터, 카메라, 그리고 그가 조사했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진 거야. 누가 가져갔을까? 냄새가 나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을 쫓던 기자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분입니다.
자, 이분은요 2010년에도 이 뿌띠의 엔젤이라는 이런 뭔가 불법적인 것을 하고 있는 걸 냄새를 맡은 한 저널리스트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크로키 아키오라는 분입니다. 사실 이분은요 전에 경시청에서 있었던 분이시래요. 그래서 사실 경시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경찰 내부의 문제점들, 그리고 막 경찰 안에 있는 뭔가 불법적인 이런 것들을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파헤치고 있었어. 그러니까 경찰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뿌띠엔젤에 관련된 사건을 파헤치다가 2010년 11월 2일날 치바현 이치하라시에 있는 한 곳에서 자동차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사인이 뭐였냐? 연탄 중독사였어. 범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의 자살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거죠. 연탄 중독사였고, 경찰은 사실 이게 타살이 아닐까? 이 사람이 갑자기 죽을 이유가 없잖아 라면서 타살 가능성이 처음에는 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 자살로 처리됩니다. 자, 뿌띠의 엔젤이라는 아동 매춘 데이트 클럽에서 중국 마피아, 일본 야쿠자, 일본 폭력단, 인신매매도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 소문도 막 있었대. 그래서 뿌띠의 엔젤이 생각보다 너무 큰 그런 악의 소굴인 거였던 거죠. 확실한 건 경찰이 손에 넣은 명부가 가명이라는 이유 딱 하나만으로 조용히 덮어졌고, 사실 그 근거가 너무 부실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가명이라고 조사를 안 해? 아동 매춘을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일본에서 그 아동과 관련된 법 재판이 심판이 얼마나 엄한데 이거를 조사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성에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은 그래 가명, 그래 알았어, 가명 조사 못한다고 하자. 그런데 1000개 이상의 음란 비디오, 아동 포르노가 발견되었고 2000명 이상의 고객 명부가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잡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사건이 종결됐다는 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코노이케라는 그 정치가도 사실 이런 모든 면을 보고 뭔가 이 사건이 이상하다. 그 아이들이 무조건 피해자는 아닐 것이다. 뭔가 그 아이들도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아마 이 사람도 뭔가 이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을 조금 알고 있어서 그런 멘트를 던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자, 초등학생 4명은 완전한 피해자다. 아니면 요시자토가 같이 일하던 그런 조수 같은 여학생들이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요시자토한테 사실 자신의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더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왜 남자 어른이 아저씨랑 같이 아르바이트 해볼래라고 말하는 것보다 자기 또래의 친구들이 야 이거 되게 좋은 아르바이트 있는데 나랑 같이 한번 해볼래? 라고 말하는 게 경계심이 없으니까 사실 집에 감금되어 있었다기보다 약간 얘네들도 같이 일하다가 뭔가 얘네들이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서 저 이제 이런 일 안 할래요 라고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요시자토가 얘네 말을 안 듣기 시작하네? 라면서 이제 묶어놓은 거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게 납치로 뭔가 이렇게 사건이 와전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에서 소년법이 있잖아요. 중학생 이하의 범죄자들,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이 어떤 범행을 저질렀을 때,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을 때, 일본은 얼굴을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아요. 성인들은 공개해요. 얼굴 다 공개하고, 그 나이, 이름 다 공개하는데, 이렇게 미성년자들의 이런 것들은 절대 신상 보도하지 않아. 어떤 악행을 저질렀어도 신상 보도 안 돼. 그리고 사실 중학생 이하,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범죄를 저질렀어도 나중에는 이 범죄 기록이 말소된다고 해요. 지워진대.
그래서 실제로 어린 아이들이 이런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라면서 이제 인터넷에 올린 적도 있었는데, 처음에 이 뿌띠엔젤 사건이 일본의 위키피디아 페이지에 뭐 올라간 적이 있었대. 그 신문 기사에. 그런데 이 기사가 무단 삭제되는 경우도 있었대요. 왜냐면 아이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갑자기 삭제된 거야. 그 위키피디아 신문 기사가.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소년법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 여자아이들은 감금이 됐고 피해자는 피해자예요. 그런데 자신의 또래의 아이들을 이렇게 막 아저씨들이랑 같이 연결시켜주고 그거 돈 받고 얘 돈 벌었다라고 좋아했던 그 여고생들이나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사실 나이가 어린 것만으로 용서받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소년법은 저는 조금 너무 별로 좀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생각은 다 다르니까요. 자, 2,000명의 명단이 있었어. 그리고 그 명단 안에는 굉장히 거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 정치, 연예인, 재벌이 2세, 3세, 뭐 어떤 그룹의 회장, 뭐 사장, 뭐 변호사, 판사, 뭐 되게 많이 들어 있었고, 그 사람들의 그 리스트가 분명히 경찰 손에 입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흐지부지 무마되어 버렸는데, 사실 이 2,000명의 사람들 중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미성년자와 뭔가 관련이 있었던 거잖아. 미성년자와 매춘을 했고,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있었고, 미성년자와 같이 놀았고, 이 2,000명의 변태 사이코들은 지금도 잡히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겠죠?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유명한 거물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의 너무나 어린 미성년자들이 피해자로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자, 오늘 도쿄 K장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자, 매주 금요일 밤 12시 도쿄 K장의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초대 즐겨찾기 하시고 꼭 라이브 생방송으로 시청하세요. 유튜브 도쿄 K장과 서브 채널 K스키 채널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 도쿄 K장은 다음 주 금요일 밤 12시에 또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럼 좋은 밤 되세요.